별표 공산좌파 내가 즐겨 듣는 유튜브의 성창경 TV에서 우익을 자유우파, 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좌익은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 공산좌파라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산주의는 혁명사상이다.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은 생산의 공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이다. 그래서 다수의 평민들이 가장 노동을 안 하는 재벌들과 부자들을 사회부조해주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이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식민지일수록 빈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1위 미국, 2위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 양극화는 브레이크 없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빈부의 양극화와 그 사회의 부패는 정확히 정비례하게끔 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물인 공산주의 체제는 한마디로 생산수단의 공유, 생산수단의 사회화, 생산수단의 국유화, 다 마옥시즘에서는 원시공산주의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전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를 물리력으로 전복시켜야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발전한다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혁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과연 극좌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만 극좌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망한 망국의 더불어민주당시라는 문주당이나 국민의힘이라는 국주파도수나 둘 다 똑같은 극우정당이다. 결국은 부르주아 계급, 부르주아지의 독재다. 그런데 왜 문주당 또는 국추의 일당 독재를 안 하고 양당 독재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카리스마틱한 문주당 정치인, 스피커들은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바람을 넣어서 국추 세력을 미워하도록 만들고 카리스마틱한 국추 정치인들은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바람을 넣어서 문주당 세력을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가분개게 돼지 노예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계급투쟁을 못하도록 가두리 통제하는 것이다. 문주당 정치인들과 국추 정치인들은 둘 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둘 다 친미파 동지이다. 문주당은 절대로 스스로를 공산좌파라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레드 컴플렉스 마법에 걸려 있어서 공격을 당할까봐 벌벌 떨며 절대로 당상징에 적색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메카시즘에서 당당한 국추가 미공화당 색인 적색을 거리낌 없이 쓴다. 그러니까 문주당을 절대로 공산좌파가 아닌 거다. 공산좌파는 자기가 공산좌파임을 숨기지 않는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민중계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부르조아지, 재벌, 독재다. 여기서 여야 정치인은 커튼 뒤에 실권자들 대신 총알바지처럼 욕을 먹는 욕바지들. 자유주의는 정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개념이고 자유주의는 실은 자본주의다. 1. 자유주의는 즉 자유시장 경제다. 자본주의 체제는 보수적이고 굳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역시 운동을 멈추지 않는다. 돈이 돌다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절대강자인 재벌이 대부분의 돈을 다 빨아들이고 동시에 시중에는 돈이 마르고 경제공황 상태가 된다. 경제공황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 프롤레타리아트, 민중계급가 불가피하게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혁명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경제공황을 잘 극복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외세 초재벌에게 돈을 빌려서 지폐를 새로 찍어 시중에 푸는 일을 반복하면서 경제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빚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공황을 극복할 때마다 식민지화가 더 심화된다. 어떤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한다면 외세 재벌 가문으로부터 빚의 세례를 받아야만 다 국가 채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그 정도의 식민지화가 된다. 원래 금운동 등 귀금속이 진짜 돈이고 지폐의 숫자 단위는 그 무게 단위의 증서인데 그 무게 단위를 애매하게 해서 실물 기반이 아니라 마구 찍어내는 사기 수법이 자본주의의 본색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화폐 단위가 사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공황을 극복할 때에는
전쟁이나 외환위기 같은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노예화가 한 단계씩 도약한다. 그래서 남고려를 예로 들면 IMF 양털깎기 이후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발전했고 신자유주의 극단으로 향해 가고 있다. 서기 2020년경에는 개돼지들에게나 하듯이 전 국민에게 강제로 입마개를 씌웠고 반강제로 백해무익의 똥물주사를 마쳤다. 입마개 안 써서 내가 뒤지든 말든 내 자유인데 남들을 위해서 쓰라고 지랄병들을 했다. 경제적 파시스트들이 정치적으로도 파시즘 마법, 가스라이팅을 부린 게 전세계적 코로나 대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가 계속 운동하며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양극화는 브레이크 없이 심화되고 딱 빈부격차와 정비례하여 개인들 간의 권력의 크기도 달라져서 그 사회가 부패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경제공황이 주기가 오면 혁명정세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혁명가는 자기 주도적으로 처세해야 되고 우선 공산당부터 창건해야 된다. 공산당 선언한 마르크스, 댕겔스 같은 사람이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없냐?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사회주의 체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사회다. 공무원들을 사람들은 철밥통 지라구들 하는데 공무원들에게만큼은 사회주의 체제처럼 사회보장을 해주고 연금도 빵빵하게 챙겨주면 공무원들만큼은 보수중산층이 되어 체제를 수호한다. 그들이 지키는 체제가 부자와 재벌의 영속적인 부귀영화를 위한 식민체제다. 별표 자본주의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법이 1. 대한 공산당의 최대 공약은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무원들이 의식주 사회보장되는 철밥통 디듯이 공산주의 과도 단계인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은 의식주, 특히 주거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 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인민이 공무원과 같은 국민이 되는 것이다. 빚, 채무, 채권 등은 악마의 발명품이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악에 빠져 있는 것이다. 빚에 건전한 것이란 없지만 타락한 자유세계에서의 빚 중에 가장 건전한 빚이 주거와 관련된 빚이다. 모든 인민의 의식주가 보장된다면 빚을 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고 빚이라는 사악한 제도는 폐지된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없고 모두가 강철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2. 대사면 기독교의 희년, 대희년 원리에 따라서 대한공산당이 집권하는 원년에 대사면을 실시하고 50년에 한 번씩 대사면을 한다. 단 형사상 이 대사면은 가석방의 형태이다. 이 대사면에 있어서는 빚, 채무, 채권도 포함한다. 채무, 채권은 모두 소멸된다. 3. 시민적 총기 무장권, 자위권 보장. 캠트레일을 뿌리는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개인에게는 총으로 발포하여 대응할 권리가 있다. 총기 관련 나머지 부분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말씀으로 가름하겠다.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는다. 엥겔스는 총과 대표 소리는 고도의 권위가 있다. 권위에 관하여 이구했고 모택동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다. 김일성도 아버님 유품권총 두 자루로 항일혁명을 시작했다고 한다. 권력이 모든 시민의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권력이 모든 시민의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권력은 반드시 소수의 리치들의 돈에서 나오게 된다. 돈만한 동기부여, 가스라이팅,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진짜 무기로 무장하자고 했는데 나름 레디컬 막시스트라는 분들은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자고 하고 있다. 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무장한 때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4. 채식의 장려. 악의 근원이 육식, 도살장이라는 소크라테스의 통찰과 같다. https://블로그.naver.com/스타코름/2117444190 5. 이 세상의 서구 문명인 자본주의 사업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리기심이 인간의 주요한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꼭 딱 잘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리기심은 악이고 리타심은 선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다 있다.
리기심은 생존 본능과 욕구이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드라고 규정했다. 파충류나 양서류의 뇌라고 하기도 한다. 이드에고 슈퍼에고, 낙타사자초인 정반합 등 더 설명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줄인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리기심보다 더 높은 차원의 리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평민은 의식주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자기 생계에 허덕이느라 남들을 돌보기가 어려운 처지다. 그래서 남과는 경쟁해야 되고 경쟁은 질투와 미움을 낳는다. 그래서 나도 어려운 상태인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연히 고통스럽겠다. 물론 그것의 장점도 있다. 경쟁을 통해 인간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고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큰 힘을 집약시켜서 위협을 성취할 수 있기도 하다. 란세의 영웅이 난다고 극악한 시대에 그 반작용으로 돌을 잘 닦으며 살면 더 빛나는 영혼이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식민지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리타심을 쉽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면 남을 돕는 것이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악인들에게도 사랑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닮은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안 우는데 키우던 견묘가 죽으면 펑펑 운다. 스킨십이 유대관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기랑 닮은 DNA를 남기려는 본능이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도 혈통으로 부를 승계하며 영생을 도모한다. 시오니스트들의 유대민족주의는 유대공산주의 같은 것인데 그들의 사고방식이 재미있다. 공산주의는 좋은 것인데 이 유대공산주의는 이민족에게는 배타적인 공산주의다.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고임과 젠타일, 이민족들은 미워해도 된다. 유대인들끼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민족들은 죽여도 죄가 아니다. 유대인들끼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민족들을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대인들끼리는 돈놀이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민족들에게는 이자놀이 해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산주의 같은 민족주의로 자기들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돈놀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서구 자본주의 세계는 병든 지옥 같은 자본주의 식민 세상이 된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가족, 민족처럼 자기랑 닮은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의 동생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나 하나뿐이 아니라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성인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기독교는 저 세상의 천국과 지옥을 찾는데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있다. 내가 만든 천국이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죽어서 신과 하나가 되었다가 내가 만든 천국이나 지옥 같은 세상에 다른 몸으로 백세를 받아 다시 태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남들을 사랑하기 편리한 환경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리상이다. 증오심으로 만연한 병든 세상은 망해야 마땅한 세상일 텐데 그러면 망하는 것이 필연이다. 4.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고 대한처럼 분단국인 대만에도 공산당이 있다. 대한에 공산당이 생겨서 정상국가가 되거나 곧 망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일제치안유지법, 이 악법이라면 악법은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게 답이다. 악법에 신경 쓰고 악법을 의식하며 살면 마음이 위축되어서 정신병자가 된다. 옳은 일 하다가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면 되는 것이다.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된다. 부활과 영생은 순교자의 것이다. 대한에 공산주의 당이 필요된다면 이 땅에서 정확히 공산당지라는 이름을 가진 당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5.